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모두들 무사하시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오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7만 3천 달러 밑으로까지 꺼졌는데 여기가 바로 트럼프 당선입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로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저항이었죠. 여길 꼭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생방에서 제가 자세히 나눴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바로 연준의 차기 의장 케빈 워시입니다. 이 사람이 지명이 되자마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아니, 축소해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치우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다? 이건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 미팅을 주선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센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롭고 제가 보기엔 더 나아진 연준 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케빈 워시가 하고 있냐? 베센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훌륭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훌륭하다. 그는 이미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이 그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중요한 것은 연준이 경제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 여러 정책을 펴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죠? 달러 약세,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통해서 주식을 또 여러 투자 자산을 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나 몰라 하고 배신 때리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케빈 워시 지명으로 인한 하락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잊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해줍니다. 코인 대통령으로서 저는 암호화폐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열렬히 지지한다고 이 사람이 입으로 뱉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믿습니다. 믿는 건 좋은데 뭔가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암호화폐 찔끔찔끔 얘기하면서 본인의 실속만 챙기는 게 아닌가, 자기 가족들만 부자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따가운 시선이 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가장 돈을 많이 기부했던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다면 바로 코인입니다. 코인 회사들이,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내줬는데 이번에 중간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 트럼프가 실망을 시키면 돈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트럼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코인 관련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제스처는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백악관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 그리고 은행들을 불러다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뭔가 좀 조율을 좀 해서 합의점을 찾아라. 이렇게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큰 결실은 없었습니다. 일단 은행 측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대화를 주최해 주시고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은행업계의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뭘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의원들, 백악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과도 협력해서 뭔가 이뤄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데 밑에 여러 링크를 달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위험으로부터 지역 대출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고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관해 상원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자 지급 허용에 따른 위험성. 이거 뭐 타협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죠? 자, 백악관은 일단 2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아서 보고해라. 이렇게 기한을 정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 좀 더 많은 협상과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자,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시장이 살짝 불안했었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서명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종료. 일단 악재를 하나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렇게 2억 7,200만 달러 순유출입니다. 어제 큰 유입으로 유출을 좀 끊어내는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안타깝게 오늘 또 유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오늘 유입입니다. 1,400만 달러. 그런데 그 전에 하도 유출이 많아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 매우 성적이 좋다. 나이스 카바. 자, 이제는 코인의 가격 흐름에 대한 여러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남자 누구죠? 바로 톰 리. 요즘 들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 지금 코인에 몰빵을 한 상태인데 이더리움에, 그런데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일단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고통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협상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유동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청산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 오더북이 얇아졌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충격에 더 크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톰리의 비트마인이 현재 이더리움 보유 관련해서 69억 달러 미실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69억 달러. 이 사람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톰 리를 생각하고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사람 정말 손실이 이렇게나.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더리움을 던져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파산이야.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이더리움을 시장에 던지고 떠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마인 자사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그리고 현금 보유액도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거 없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뭘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430만 이더를 스테이킹하여 2.81%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과는 상관없이 이더리움이 계속 보상으로 나오니까 이것 갖고도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억 8,600만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머니마켓 펀드를 통해 약 3.5%에서 3.9%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단단해 보입니다. 일단 청산당할 일 없고 비트마인은 건재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톰리를 위해서라도 이더리움 좀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달리면 뭐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돈나무 누님, 캐시 우드가 약간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현재 금은 과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물론 금이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은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캐시 우드의 말처럼 지금 현재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1년 후의 결과를 보자면, 아니면 어쩌면 5년 후, 10년 후의 결과를 보자면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찰스 호스킨도 거둡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팔고, 이 사람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고 제트기를 보관해 두고 람보르기니도 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걸겠습니다. 올인하겠다. 오늘 이 사람이 선언했습니다. 올인. 이 사람이 사실 올 말까지 비트코인 25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매수 기회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 말처럼 잘 그렇게 되길, 이 사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찰스 호스킨슨 화이팅!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검증자 신청 대기열이 4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데 70일을 지금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신청한 사람이 400만 명 이렇게 떡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리데이터 포기하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제로입니다. 아니, 밸리데이터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의 이 힘든 시간에 스테이킹 해놓고 보상받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걸까? 아무튼 온체인에서 보여지는 이더리움 관련 상황은 매우 좋은 듯 보입니다. 자,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도 하는데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뭘 사겠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이 PMI와 거의 똑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그런데 이 PMI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가 48.5였는데 52.6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50이 넘어가면 일단 확장 단계에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하려다 꺼지고 상승하려다 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추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코인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어느 구독자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시장은 왜 계속 틀린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기 가격 반응에만 집착하는 태도다. 소위 전문가라는 유튜브 해설자들조차 금리, QE, 4년 주기 같은 몇 가지 팩터만 반복하며 비트코인을 여전히 유동성의 끝자락 투기 자산으로 취급한다. 아니, 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프레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준비 자산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전환은 가격이 아니라 지위의 변화이며 연방정부 비축자산 지위 확보가 가장 강력한 트리거다. 클래리티 법안, 이런 규제 명확화는 연기금 등 제도권 자금의 본격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10조에서 15조 달러 확장을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트러스트 뱅크, 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그릇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 규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가격 찔끔 오르면 그냥 그릇이 작기 때문에 흘러내리면서 꺼지고 이 등락만을 반복하는 예전 사이클처럼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릇이 커진다면, 이런 틀이 갖추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밑 준비의 단계다. 자, 이분이 개인적인 전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 2월은 정책 공백과 실망 속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죠. 3월 전후에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현실화되며 제도권 자금 유입 기대가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 3, 4월쯤 전고점 재돌파 가능성, 그리고 3분기에는 연방정부 비축계획 실행이 가시화되면서 준비자산 프레임 전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정책 실행과 민간기관 축적이 결합될 경우 시장은 예상보다 큰 상방 변동성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함께 공유해봤는데요. 자료 제공해주신 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코인교실의 예쁜 과자님의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소음으로 흔들리고 자산은 구조로 오른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구조로 이동하는 티켓이다. 노동소득은 생활을 만들고 자산소득은 격차를 만든다. 혁신 초기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질서로 기억된다. 뉴스는 변동을 만들고 인프라는 방향을 만든다.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